20살 도박 시작, 39살 노숙 중도박의 끝은 진짜 이렇습니다. 20살이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피망포커라는 게임을 켰습니다. 친구들이 재미로 한다길래 저도 그냥 깔았습니다. 근데 그게 현금으로 거래된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아이템 매니아에서 칩을 사고 파는 그 구조를 보고 저는 미쳤습니다. 이거 쉽게 돈 벌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거기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제 딴엔 패 안 좋으면 죽고 패 좋으면 bet해서 먹으면 된다. 단순한 논리였죠. 그렇게 저는 4년을 피망포커에 박았습니다. 돈 생기면 거기 붙고 돈 없으면 어떻게든 돈 만들고 처음엔 제 돈 썼죠. 그 다음엔 부모님, 형제, 주변 사람들 그리고 결국엔 가족 폰까지 소액 결제로 진짜 미친놈이 따로 없었습니다. 낮엔 폰으로 게임하고 밤엔 아이템 매니아에서 칩 팔고 또 사고 게임에서 졌다고 벽치고 핸드폰 집어던지고 충전하려고 가족 몰래 비밀번호 따고 정말 정신이 아니었어요. 군대 갔다 와서도 도박은 안 멈췄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그때부터는 숨기는 법을 더 잘 알게 됐고 사람들 눈을 피해서 더 교묘하게 했죠. 하지만 그게 계속될 리 없었습니다. 그 결과 새엄마 명의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새엄마랑은 원래 사이가 안 좋았고 결국엔 집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갈 데가 없으니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길바닥에서 잡았습니다. 며칠 굶고 아무데나 누워 자고 사람들 시선 피해서 공원 벤치에 웅크려 있던 날들,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끝났구나.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도박 생각이 나요. 피망을 켤 수만 있다면, 인터넷만 된다면, 거기서 한 판만 하면 이 모든 고생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환각이었죠. 환상이고. 그렇게 간신히 숙식 제공하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경기도 쪽이었어요. 원래는 부산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경기도로 오게 된 겁니다. 공장, 기숙사 그런 데서 일했습니다. 솔직히 일 열심히 했어요. 잠도 줄이고 야근도 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하지만 속은 여전히 썩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만난 한 동료가 토토를 알려줬어요. 이건 진짜 꿀이다 하면서 말이죠.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한 번 걸리니까 정신 못 차리겠더군요. 처음엔 재미로 했는데 적중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아예 돈 생기면 일 안 하고 토토만 했습니다. 모텔방 잡고 하루 종일 토토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 잃으면 공장 가고 돈 좀 생기면 또 그만두고 토토하고 그 생활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솔직히 중독이 아니라 그냥 미쳤던 거죠. 도박이 제 전부였고 인생이었고 목적이었어요. 이 판만 먹으면 인생 역전이다. 두 폴만 잡으면 일 안 해도 된다. 그런 생각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마틴 방식으로 저배당 두 폴만 묶으면 된다고 믿었어요. 그게 도박의 함정이죠. 결국 시간이 흘러 저는 30살이 넘었습니다. 체력도 안 되고 공장 일도 버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배달이라도 하자 싶어서 용인에 가서 오토바이를 배웠습니다. 짜장면 배달 시작했죠. 낮엔 오토바이 타고 밤엔 토토했습니다. 똑같았어요. 돈 좀 벌면 일 안 가고 도박하고 도박 망하면 다시 배달 가고 똑같은 생활 반복. 진짜 미쳤던 겁니다. 그 상태로 몇 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34살 신호위반 사고를 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그 사고로 몸을 다쳤고 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지금은 배달도 못하고 힘쓰는 일도 못합니다. 그 뒤로 제 인생은 완전히 꺾였습니다. 지금은 수원에서 노숙 중입니다. 4년 됐습니다. 네, 4년 동안 길거리에서 살고 있어요. 끼니는 무료 급식으로 해결합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게 기적이고 오늘 잠잘 때가 있다는 게 감사한 수준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2015년부터 대출 갤러리 활동하면서 도박에 대한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가끔 1만원, 2만원 생기면 그걸로 PC방 가서 편하게 자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별짓 다 했습니다. 거기서도 불리자고 글 쓰고 누가 한 푼 도와주면 또 도박에 쓰고 진짜 지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도 이제 정말 끊으려고 합니다.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제 자신도 잃고 몸도 잃고 신용도 잃고 모든 걸 잃은 지금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도박은 절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밤하늘 보면서 그냥 끝낼까란 생각도 100번 넘게 했습니다. 하지만 죽을 용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죽을 용기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살고 싶습니다. 다시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작은 방이라도 좋고 뜨끈한 밥 한 끼라도 감사한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도박에 미쳐서 인생을 송두리째 날린 저 같은 놈이 할 말은 아니겠지만 이 글을 보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제발 저처럼 되지 마세요. 도박의 끝은 진짜 파멸입니다. 끊을 수 있다면 지금 끊으세요.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인생을 잃습니다. 저는 이제 도박 끊고 남은 인생 치유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당신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지금부터라도 진짜 새 인생 시작해봅시다. 이것이 제 고백이고 마지막 다짐입니다. 모두들 좋은 밤 되시고 부디 제발 저처럼은 되지 마세요. 토토는 왜 경험이 쌓일수록 더 망하게 될까? 세상을 살다 보면 한 가지 분야에 몰입하면 할수록 실력이 는다. 경험이 쌓이고 스킬이 생기고 노하우가 생긴다. 연차가 쌓이면 무시 못한다. 회사든 장사든 기술이든 뭐든지 간에 오래 하면 어느 순간 전문가가 된다. 하지만 도박은 아니다. 스포츠 도박은 완전히 다르다. 몰입해도 연차가 쌓여도 경험이 많아도 더 망한다. 이상하지 않나? 왜 그럴까? 나는 그 이유를 이제야 안다.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하다. 중독 때문이다. 처음엔 누구나 절제력이 있다. 돈을 잃으면 멈추고 자신 있는 경기만 걸고 좋아하는 팀 위주로 분석한다. 그때까진 최소한의 이성이라도 있다. 하지만 도박이 반복되면 뇌가 망가진다. 어느샌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충전 버튼을 누르고 있다. 낙첨을 해도 데미지가 크지 않던 시절은 이미 끝났고 이제는 조금만 돈을 따도 그게 씨앗이 되어 새로운 베팅을 시작한다. 잘 알지도 못하는 경기, 스코어, 리그, 선수. 그런데도 건다. 왜냐면 도박 중독이 뇌를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게 무서운 점이다. 그리고 연차가 쌓이면 자만심이 생긴다. 나 이제 좀 아는데? 이 정도 리스크는 감당 가능하지. 그렇게 핀란드 3부 리그, 노르웨이 하키, 스웨덴 여자 배구, e스포츠까지 범위를 넓히게 된다. 그건 분석이 아니라 착각이다. 분석은 명확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거지만 도박 중독자는 데이터를 합리화 도구로만 쓴다. 그냥 베팅할 명분이 필요한 거다. 베팅을 안 하면 심심하고 무료하고 숨이 막히니까. 심심함을 못 견디는 뇌가 도박을 강제로 시킨다. 결과는 뻔하다. 결국 다시 충전하고 다시 털린다. 이쯤 되면 분노 베팅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거다. 지고 나면 화난다. 말도 안 되는 결과, 미친 심판, 갑작스런 부상, 이상한 흐름. 그 모든 게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내 돈을 갈취하는 것 같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다시 베팅한다. 분석이고 뭐고 없다. 복구가 목표다. 하지만 복구는커녕 더 무너진다. 이게 반복된다. 두 번째 이유는 4대 징크스다. 도박을 오래 할수록 자신의 머릿속에는 특정 팀, 특정 경기, 특정 상황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다. 예를 들어 어떤 팀에 걸면 꼭 지는 기억이 생긴다. 그래서 다음엔 반대편에 건다. 그런데 그때는 또 이긴다. 그런 기억이 누적되면서 점점 더 주관이 개입된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좋아 보이는 경기인데도 예전에 나를 물먹인 팀이 나오면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아 씨발 저 팀은 내가 걸면 꼭 지더라. 이번엔 반대로 간다 씨발. 저놈이 지난번에 내 막볼 말아먹었지? 이번엔 내가 이긴다. 이런 생각이 뇌를 지배하고 결국 제대로 된 판단은 사라진다. 본인 경험이다. 말도 안 되는 경기조차 그런 징크스 하나로 베팅 방향이 바뀌었다. 더 웃긴 건 연차가 쌓일수록 데이터도 같이 축적되는데 뇌가 그 데이터를 이상하게 해석하기 시작한다. 객관이 아니라 경험에 근거한 착각을 결론처럼 믿는다. 세 번째는 변수다. 스포츠 도박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요소는 이 변수들이다. 수학처럼 정해진 식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개의 변수가 터지기 때문에 아무리 맞는 분석을 해도 틀릴 수밖에 없다. 야구만 봐도 날씨 하나로 경기 흐름이 완전히 바뀐다. 특히 메이저리그는 비 오면 3시간도 넘게 중단되는데 이때 선발 투수가 교체되면 내가 베팅한 이유가 증발해버린다.
빗속에서 기다리다 재개된 경기에서 전혀 다른 선수가 올라오는 걸 보고 있으면 내 배팅은 그냥 날아간다. 바람, 비, 그라운드, 관중, 투수 교체까지 하나같이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이다. 농구는 더 심하다. 전날 잘 분석하고 배팅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주전이 결장이다. NBA에서는 흔한 일이다. 하든, 야니스, 커리 같은 에이스가 개인 사정, 출산, 근육통으로 빠지는 일이 있다. 경기 시작 전에 알려주니까 확인할 방법도 없다. 배팅은 이미 끝났고 결과는 통수다.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이스하키는 최악이다. 골키퍼라는 존재 하나에 모든 게 달려있다. 세이브율이 91%라 해도 그 9% 확률이 하필이면 내가 건 경기에서 터진다. 빙판에서 하는 경기다 보니 물리적 변수도 많고 엠티넷, 마이너 페널티, 비디오 챌린지 등 규칙도 너무 복잡하다. 배당이 좋다고 해도 진짜 예측 불가능한 악마의 종목이다. 네 번째는 심판이다. 진짜 도박하면서 가장 많이 욕한 존재가 바로 심판이다. 심판은 진짜로 경기의 흐름을 뒤바꾼다.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아이스하키 모든 종목에서 심판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내가 배팅한 경기에만 유독 이상한 판정을 내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물론 내 편견일 수 있지만 100번 중 5번 정도는 심판 덕을 보지만 95번은 심판 때문에 화가 난다. 이 정도면 그냥 다 심판을 AI로 바꿔야 한다. 그럼 황금률 5%는 오를 거다. 진심이다. 이 네 가지. 중독, 징크스, 변수, 심판. 이게 바로 스포츠 도박이 경력이 쌓일수록 더 망하게 되는 이유다. 다른 분야는 노력할수록 성장하는데 도박은 노력할수록 무너진다. 왜냐면 그 노력이 곧 중독을 강화하는 작용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걸 몰랐다. 1년, 2년, 3년 하면서 점점 분석력이 늘었다고 착각했다. 실제로 경기 보는 눈은 늘었지만 돈은 더 잃었다. 왜냐면 판 자체가 나를 이기게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 경기 이겨도 다음 경기에서 충전하고 틀리면 분노 베팅, 연패하면 감정 매매, 지면 돈 복구하려고 다음 리그까지 들여다보고 이건 분석이 아니라 마약이다. 말 그대로 정신 마약이다. 이제는 안다. 나는 경력자가 아니라 중독자였다. 도박에 있어선 연차가 자랑이 아니다. 그건 부끄러운 훈장이다. 오래 할수록 더 잃고 더 집착하고 더 고립된다. 도박은 기술이 아니라 착각 위에 서 있는 환상이다. 지금 이 글을 보는 당신이 도박을 하고 있다면 제발 한 번쯤은 돌아봤으면 한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당신은 더 잘하는 게 아니라 더 깊게 망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건 게임이 아니다. 이건 목숨이 걸린 싸움이다. 이기고 진다는 개념이 아닌 살고 죽는 문제다. 나도 이제는 그걸 안다. 당신은 아직 기회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끊어라. 내가 이 말을 이토록 절박하게 쓰는 이유는 이미 내가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이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